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 드셨던 그 생선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 기능을 서서히 파괴하는 위험 생선 3가지, 그리고 반대로 망가진 콩팥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음식 3가지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 정보를 정확히 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잠깐, 콩팥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몸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2개의 콩팥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에 달하는 피를 걸러내고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고 혈압을 조절하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이 놀라운 장기, 바로 콩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콩팥은 고장이 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콩팥을 가리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통계를 보시겠습니까? 대한신장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는 현재 약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중 절반이 넘는 분들이 자신이 콩팥 이상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에서 콩팥 기능이 30살 성인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전체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3분 중 1분은 이미 콩팥이 반쪽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콩팥 손상에 숨겨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에 생선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생선은 건강식품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해진 분들 혹은 나이가 드시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어르신들께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생선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저는 매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검증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장을 망치는 위험 생선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생선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선생님 설마요? 고등어가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두뇌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생선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고등어가 콩팥이 이미 약해진 분들께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고등어가 콩팥에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인은 뼈를 만들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콩팥은 이 인을 몸 밖으로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 100g에는 약 280mg의 인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걸러내지 못한 인은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에 칼슘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 안쪽에 녹과 찌꺼기가 쌓여 물기를 막는 것처럼 혈관이 점점 막혀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등어가 콩팥에 위험한 2번째 이유는 바로 퓨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퓨린은 핵산의 구성 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요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은 바로 통풍의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고등어는 퓨린 함량이 100g당 약 200mg 이상으로 퓨린 고함량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미국 국립콩팥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퓨린 함량이 높은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이 요산이 콩팥 세뇨관의 결정 형태로 쌓이면서 콩팥 조직을 손상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콩팥 손상 위험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박효섭 어르신은 50대부터 건강을 위해 거의 매일 고등어 구이를 드셨다고 합니다.
생선이 좋다는 말을 듣고 기름진 삼겹살 대신 고등어를 먹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65살에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미 기준치를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만성 콩팥병 3단계라고 했을 때 어르신은 정말 믿을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것이 콩팥 손상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조용히 망가집니다. 물론 고등어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완전히 정상인 젊은 분들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특히 콩팥 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으신 적 있는 어르신들께는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시고 조리법도 구이보다는 찜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위험 생선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위험 생선은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는 칼슘의 왕이라고 불리죠. 뼈에 좋고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매일 주먹 한 줌씩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식으로 드시기도 하고 볶음 반찬으로도 즐겨 드시지요. 그런데 멸치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3가지 생선 중에서도 특히 콩팥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퓨린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말린 멸치 100g에는 퓨린이 무려 6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등어보다 3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이 퓨린이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만들어내는 요산이 콩팥에 쌓이면 마치 모래가 가득 찬 필터처럼 콩팥의 역과 기능이 막혀버립니다. 요산 결정이 콩팥 세뇨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콩팥 세포를 하나씩 죽여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볶음 멸치, 조림 멸치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100g당 2000mg에 달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이 2000mg인데 멸치 한 접시로 하루 섭취량을 다 채워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트륨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콩팥은 이를 걸러내기 위해 밤낮 없이 과로하게 됩니다. 꼭 오래된 펌프를 너무 세게 너무 오래 돌리는 것처럼 콩팥이 혹사당하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 과잉 섭취가 지속될 경우 콩팥 사구체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콩팥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최대 40% 빠르게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콩팥의 역과 기능은 자연적으로도 줄어드는데 여기에 고염분 식품까지 더해지면 그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75살 이춘혁 어르신은 관절이 좋지 않아 칼슘 보충을 위해 매일 아침 멸치를 드셨습니다. 그것도 짭조름하게 볶은 멸치를요. 뼈를 위해 먹는다고 생각하셨는데 정작 칼슘을 걸러내고 균형을 맞춰야 할 콩팥이 타격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정기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내가 건강을 위해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셨을까요? 멸치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멸치를 간식처럼 매일 드시는 습관, 짭짤한 멸치볶음을 맵기 드시는 습관은 콩팥이 약해지는 어르신들께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멸치를 반드시 제한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위험 생선입니다. 세 번째 위험 생선은 바로 명란젓과 젓갈류, 즉 생선 알과 내장을 소금에 절인 발효식품들입니다. 젓갈은 생선이 아니잖아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선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주제에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만큼 콩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꼴뚜기젓,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들이지요. 그런데 이 젓갈류 음식들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은 생선 요리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트륨 문제입니다. 명란젓 100g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약 2,500에서 3,000mg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량의 1배 반에 해당하는 양을 단 100g에서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 함량 역시 매우 높아 명란젓 100g에는 인이 약 38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생선의 알과 내장에는 또 다른 위험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고농도의 퓨린입니다. 생선의 근육 부위보다 알과 내장에 퓨린이 훨씬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른 멸치의 퓨린 함량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생선의 알이나 내장을 발효시킨 젓갈류는 그보다도 더 높은 퓨린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효 과정에서 추가되는 막대한 양의 소금까지 더해지니 콩팥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2중 3중의 폭탄이 되는 셈입니다. 국제콩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염분 가공수산물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노년층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만성 콩팥병 진행 속도가 약 25%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요산 수치도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78살 정지순 어르신은 어릴 때부터 젓갈을 즐겨 드셨고 노년에도 밥상에 젓갈이 없으면 밥을 못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음식이라 몸에 맞는 음식이라 생각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70세가 넘으면서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투석 직전의 상태까지 오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식단을 분석해드리고 매일 드시던 젓갈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셨을 때 어르신은 정말 허탈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 줄였을 텐데 라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젓갈을 완전히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 혈압이 높으신 분, 요산 수치가 기준치를 넘은 적 있는 분이라면 젓갈류는 아주 소량, 아주 가끔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을 망치는 위험 생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어. 높은 인과 퓨린 함량으로 콩팥을 혹사시킵니다. 두 번째, 건멸치와 볶음 멸치. 퓨린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고 고염분으로 콩팥을 지치게 합니다. 세 번째, 명란젓과 어란류 젓갈. 나트륨, 인, 퓨린이 3중으로 콩팥을 공격합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바로 인, 퓨린, 나트륨. 이 3가지 성분이 과잉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콩팥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끝내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생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단백질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가자미를 비롯한 흰살 생선들입니다. 가자미, 동태, 대구, 도미 같은 흰살 생선들은 퓨린 함량이 낮고 인 함량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가자미는 100g당 단백질이 약 18g이 함유되어 있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면서도 퓨린 함량은 고등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나트륨도 자연 상태에서는 낮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담백하게 쪄서 드실 경우 콩팥에 매우 우호적인 음식이 됩니다.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해 보세요. 퓨린과 인이 적은 흰살 생선이 들어오면 콩팥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지고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배낭을 내려놓는 것처럼 콩팥의 부담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붉은 고기나 고퓨린 생선 대신 흰살 생선을 주된 단백질원으로 섭취했을 때 혈중 요산 수치가 평균 15% 감소하고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늦춰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자미나 흰살 생선을 드실 때는 반드시 구이보다는 찜이나 탕 형태로 드시되 소금 간은 최대한 줄이세요. 레몬즙이나 식초로 가볍게 간을 내거나 생강과 파를 넣어 비린내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주 2, 3회 정도 한 번에 손바닥 크기 분량을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 가장 적합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북에 사시는 70살 최병호 어르신은 고등어를 끊고 가자미찜으로 바꾸신 지 2달이 되었을 때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요산 수치가 이전보다 뚜렷하게 낮아졌고 혈압도 조금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변화가 이런 차이를 만들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이 뭐가 특별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팥이 제대로 일하려면 무엇보다 물이 가장 필요합니다. 콩팥은 하루에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면서 독소와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이 진해지고 노폐물이 농축되면서 콩팥 안에 요산 결정과 칼슘 결정이 쉽게 쌓입니다. 이것이 콩팥 결석으로 이어지고 만성 콩팥병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 신호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몸이 탈수 상태가 되었는데도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비뇨기과학 회의 연구에 따르면 수분 섭취량을 하루 2리터 이상으로 늘린 노년층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결석 재발률이 50% 이상 감소했고 만성 콩팥병의 진행 속도도 현저히 늦춰졌다고 합니다. 하루에 물 8잔을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온수 1잔, 식사 전 1잔, 오전 중 1~2잔, 오후 중 2잔, 저녁 식사 전 1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하루 8잔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물은 맹물이 가장 좋습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 이온음료는 물 대신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인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3살 윤현섭 어르신은 평소 물을 거의 드시지 않고 식혜나 커피로 하루를 채우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하루 1리터 500ml 이상 맹물 마시기를 석 달 동안 실천하셨는데 다음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으셨을 때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진작 안 했을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좋은 선택은 바로 콩팥 친화적인 채소입니다. 생선 얘기를 하다가 왜 채소냐고 하실 수 있지만 콩팥을 살리는 식단에서 채소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무, 오이 같은 채소들은 칼륨과 인 함량이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칼륨이 낮은 것이 중요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지나치게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칼륨이 낮은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콩팥병 예방에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반면 시금치, 감자, 토마토, 바나나 등은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콩팥이 약해진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일본 신장영양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배추, 브로콜리 위주의 식단을 실천한 만성 콩팥병 환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23% 낮았고 콩팥 기능 저하 속도도 유의미하게 늦춰졌습니다. 양배추는 살짝 데쳐서 쌈채소로 드시거나 무치거나 볶아서 드시기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영양이 잘 보존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매일 한두 접시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콩팥에 든든한 지원군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충 팁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을 선택하셨더라도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조리 원칙은 바로 소금 줄이기와 굽기보다 찌기입니다. 생선을 고온에서 구우면 음식 속의 인이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찌거나 끓이면 인의 일부가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인용출이라고 하는데 찜이나 탕 형태로 조리할 경우 인 섭취량을 약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생선을 먼저 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 두셨다가 그 물을 버리고 조리하시면 수용성 퓨린 성분이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이것은 마치 채소를 데칠 때 데친 물을 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양념도 중요합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발효 양념은 나트륨이 매우 높습니다. 생선 요리에 이런 양념을 듬뿍 넣으시면 아무리 콩팥에 좋은 생선을 선택하셔도 결국 나트륨 과잉 문제가 생깁니다.
레몬, 식초, 허브, 생강 등을 활용하셔서 소금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콩팥 건강의 핵심입니다. 흔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을 안 맞추면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미각은 서서히 적응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심심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줄을 넘어가면 오히려 짠 음식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정도로 미각이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소금을 평소보다 3분의 1만 줄여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천 팁은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콩팥에는 과도한 운동보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훨씬 좋습니다. 매일 20에서 30분의 걷기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하고 콩팥으로 흐르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약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흔하게 드시는 진통소염제, 즉 아스피린 계열이나 이부프로펜 계열의 약을 장기 복용하시면 콩팥에 매우 나쁩니다. 관절이나 두통으로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약들이 콩팥 혈류를 줄여 장기적으로 콩팥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가능하면 통증 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하시거나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수치가 콩팥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장기, 콩팥은 먼저 찾아가서 확인해 줘야 합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3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고등어를 주 1회 이상 드시지 않기입니다. 건멸치와 볶음 멸치를 매일 드시는 습관 줄이기입니다. 그리고 명란젓과 젓갈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입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적은 인, 퓨린, 나트륨 과잉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우리가 실천할 것은 가자미와 흰살 생선으로 생선을 바꾸기입니다. 매일 물 8잔 마시기입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 저칼륨 채소 매일 먹기입니다. 그리고 생선을 찌거나 끓여 드시고 소금을 줄이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한 분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열심히 사신 부모님, 혹은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해온 배우자,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고 싶은 분, 그분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콩팥은 기회를 줍니다. 이미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콩팥 세포는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회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조리법을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식이 조절이 콩팥병 관리의 첫 번째 치료라고 말합니다.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고등어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젓갈을 한 번에 다 없애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식탁에 올라올 멸치볶음 양을 조금 줄이고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다음 장 보실 때 가자미를 하나 장 바구니에 담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한 달 후, 6달 후 콩팥이 감사 인사를 전해올 것입니다. 하루 한 가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바로 부모님께 혹은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지기 때문에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매주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검증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실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물 8잔 마시기, 가자미 사러 가기, 멸치 줄이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첫 실천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모두 읽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여러분 곁에 있기를
그리고 그 건강한 콩팥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